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68년생 원숭이띠 2022년 운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일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일간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주 용어인데요. 일간은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60갑자로 바꿔서 천간에 있는 글자를 일간이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여러분이 태어나신 연, 월, 일을 저한테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일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1968년 5월 25일 양력 또는 1968년 7월 18일 음력, 이렇게 음력인지 양력인지 구분해서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일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요. 자, 오늘은 갑일관과 을일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갑일관과 을일관 같은 경우에는요, 다 다릅니다. 갑일간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을일간의 삶이 다르기에 이렇게 일간이 나눠진 것이지요. 다만 어떤 목의 성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공통점들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이 둘을 묶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엄밀하게 세분하면 갑일간이 다르고 을일간이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일간이나 을일간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만 추려서 얘기하면 먼저 재물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0대 중반에 이르렀을 때 재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어떤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고위직에 있거나 하위직에 있거나 자기 직업이 어떻다 하더라도 전부 다 재물운에는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자, 재물운은요, 그 재물운의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변곡점이라면 뭔가 상황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물운이 그동안은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가다가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기로 돌아서려는 그런 지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을 치고 상승기로 돌아간 첫 지점, 이게 갑일간과 을일간이 재물운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제는 거의 바닥을 쳤으니 거의 끝나가고 새로운 재물 획득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좀 긍정적이죠. 그동안 몇 년간은 재물의 흐름이 자꾸 꼬이고 안 좋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분도 2022년이 되면 이제는 상승기로 이제 서서히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직업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인과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직장인 경우에는요, 좀 직장을 좀 변경하거나 직장에서 다른 일을 바꾸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근데 기회는 항상 어려움이 동반되죠. 그 어려움은 대인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면 내가 장사하는 아이템을 바꿔주거나 또는 고객에 지향하는 타겟을 한 고객을 층을 바꾸거나 내가 운영하는 방식이나 매장을 바꿈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삼재에 연관돼서 그렇습니다. 자, 건강운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건강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 개인적인 차이에 의해서 좀 몸이 좀 안 좋았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회복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강이 좀 따라주니까 활동도 활발해지고 자신감도 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가족관계나 대인관계 쪽에서 이제 마찰이 조금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도 좀 따라주고 자신감도 좀 있고 활동도 좀 많아지니까 이제는 내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이 강해질 때 가장 먼저 대립은 가족관계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남편과의 관계가 좀 악화될 수 있고 남성들은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내가 미리 운을 안다는 것은 미리 조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기 위함이랍니다. 이런 결과를 알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내 운이 내 주장을 강하게 하고 내 의견대로 따라오기를 강요하다 보니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운이구나. 그러니 내가 22년 한 해만은 내 의견을 좀 줄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경청하면서 그들을 좀 따라가려는 노력, 이게 상당히 많이 악화될 수 있는 가족관계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인관계를 맺을 때도요, 내 주장이 강해지다 보니까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쪽으로만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하고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이런 인간관계는 좀 멀어지게 됩니다. 자, 나한테 뭔가 시키는 사람들은 뭐냐면 직장 내에서의 직장 상세라든가, 아니면 까다로운 고객들, 아니면 내가 고객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상황들, 이런 상황을 자꾸 피하려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저렇게 나를 갖다가 지시하고 어떤 구속하는 이런 공간 속에서 내가 생활하는 것이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나는 새로운 일을 찾아갈 거야. 이게 바로 직장인은 직업을 기회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아이템을 바꾸고자 하는 의욕이나 기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쪽에서는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대인관계를 선호하고 나한테 간섭을 하려는 대인관계는 조금 악화되려다 보니까 독립을 꿈꾸게 된다. 그래서 나는 내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떤 형태가 됐든 내가 주도권을 갖고 결정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간절히 원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타 부분은 이제 코멘트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변화의 시기는 도래했습니다. 이미 2022년이 되면. 그런데 이때의 방향 설정은,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내가 변화를 할 건가, 이 설정에 따라서 향후 10년, 20년의 삶의 질이 완전히 갈라질 수 있는 기로점에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50대 중반에 이르렀을 때 대운이 변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 사주와 대운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 반대로 움직였을 때 잘 될 확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잘 될 확률이 낮아졌다도 고생은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더 큰 고생을 하고요,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안 되니까 될 때까지 노력했는데, 기왕이면 방향을 잘 잡아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훨씬 삶을 자기답게 또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갑일관과 을일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